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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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님의 책입니다. 네. 특수 청소부인 저자가 죽음의 흔적을 정리하며 접한 사연들과 생각을 담담하게 담아놓은 에세이입니다. 네. 네, 이 책은 2020년 교보문고 선정 올해의 책으로 채택된 책이고요. 네. 네, 작가 소개입니다. 김한 저자는요,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고요. 그 이후로 음악 잡지에서 글을 쓰거나 대필 작가 또는 배달 알바, 쇼핑몰 블로거 등 많은 일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0년에 원고 취재차 일본을 방문했고 그때 유품관리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면서 귀국 후에 2012년에 특수청소업체인 하드웍스를 설립했고 8년째 특수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웬일로 그래도 한 번에 갔네. 하하. 네. 오늘 근데 이거 볼륨 크지 않아? 어? 아닌가? 난 원래 비슷하네. 이 정도인가? 어. 네. 아, 특수 청소에 관련된 내용인가 보네요. 네. 혹시 책을 안 읽고 오셨나요? 오늘도 역시 또 기대치를. 많이 읽고 왔는데 기억에 잘 안 나네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전 이게 그래도 2020년 교보문고 올해 책에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네. 1위요? 1위에 선정이 됐대요. 1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올해 뭔가 약간 뭐라지 이슈가 된 그런 직업? 그 유키즈에도 동일한 네, 업종에 맞아요. 일을 하시는 분이 나왔었던 나왔었지. 적이 있고 네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코로나란 이슈도 있어서 각인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 책이 더 이슈가 된 것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직업의 세계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유키즈도 사실 특수청소라는 직군을 소개했던 편성 자체가 다양한 직업의 세계, 이분과 비슷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를 같은 일을 한 하시는. 건데 다양한 직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책으로 채택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수청소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작가였다. 그게 네. 특이한 이력이죠. 그게 특이한 이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글로 풀어내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잘 풀어내신 것 같고, 근데 사실상 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게 소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사실상. 픽션도 섞여 있다고 에필로그에 쓰여 있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그 사건이나 어떤 본인의 경험들을 나열하면서 본인은 도저히 죽은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현재 놓여진 상황을 모두 유추하거나 추론한다. 그러면서 소설을 써내려가는 느낌이더라고. 저는 글이 서정적이라고 느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고 맞아요. 뭔가 이런 축축한 뭔가 그런 의성어 촉감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들.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분이 청소하는 모습을 마치 볼 수 있게끔 묘사를 하셔서 그치. 좀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느낌이 들게 책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 청소를 하시는 분이 본인의 경험을 담아주세요라고 만약에 출판사에서 의뢰를 해서 글을 썼다면 이런 느낌은 전혀 나오지 못했을 않았을까. 것 같아요. 그치. 그렇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분이 특수청소 업체 그리고 특수청소부라는 그 직업에 대단한 소명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 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는 사실 유키즈 때문에 알았지 그 전에 몰랐어요. 나도 아셨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주목 자체를 못한 거잖아요. 일반인으로서는.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어디선가 죽은 자의 집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느낀다. 느낀 점을 담담하게 많이 담아내신 걸 보고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소명의식을 갖고 계시구나 느꼈어요. 저는 반대로 인터뷰나 뭐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나도 똑같이 돈 때문에 하는 일이야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진짜 인터뷰에 그래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뭔가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되게 힘든 일 하시네요. 정말 좋은 일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꿈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라고 했다라는 부분이 이 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면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할 사람이 없어라는 그런 소면의식이 아니고 그냥 나도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담담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일 중에 하나이지 평생의 신의를 가지고 하는 건 똑같진 않겠다라는 생각? 저도 한마디 보태면 근데 너무 이게 이슈 몰이화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직업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 않았던 것도 사실. 그리고 우리 근처에서 항상 죽음이란 것을 두려워하거나 금기시하는 것, 네. 터부시하는 것 네. 그런 컬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네.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쵸. 근데 대단한 이 세상에 대단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네.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 네. 그 막 정신적인 압박, 고통, 스트레스 뭐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일. 못하죠. 하실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턱을 낮추려는 얘기를 하신 것도 알겠고 이 저자도 본인이 일이 막 정말 뭐 엄청 뭐 신의 직장처럼 그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어느 정도 인정해줄 부분 또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뭐 나도 이걸 감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쵸. 근데 뭐 또 하면 하지 않겠어? 정말 이분 말씀대로 뭐 그래요?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생계 유지라면 해야지 그쵸, 뭐 어떻게. 맞아요. 근데 또 그 다른 인터뷰에서 봤는데 요즘에 오히려 경쟁이 심하대요. 이런 그러니까. 특수 청소업체가 이쪽도 점점 이제 언론에 알려지니까. 나오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마케팅이라던가 뭐 견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뭐 가짜로 전화해서 고객인 척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우리 코로나 처음에 유행할 때 마스크 업체가 잘 된다고 해서 막 공장이 우죽순 생겼다가 최근에 보면은 뭐 그런 공장 다 줄줄이 줄도산하고 있다 네네.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이쪽 분야도 언론에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이게 사람이 죽어야 장사가 되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죽는 것도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소위 고독사. 뭐 가족들과 손을 잡고 있다가 편안히 눈을 감고 여생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네. 사고, 자살 그쵸. 뭐 이런 경우에나 사실 이쪽이 더 흥할 거 아니야.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지. 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슬프지만 돈을 버시려면 일을 따내려면 누군가가 고독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독사 혹은 자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책에서 이제 케이스가 나오는데 네네. 그런 이야기들 해 봅시다. 네. 소감은 그렇고요. 책을 읽다 보면 나오지만 주로 의뢰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곳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물주라던가 그렇지. 네. 소송 때문에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서 알고 보니까 고독사를 했다. 아니면 이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부동산 업자 중개자한테 청소 좀 해야 되는데 누구 아는 사람 없냐 이런 식으로. 그럼 가족들은 이미 다 유품을 몇 번 뒤져서 나간다며. 되게 그런 맞아. 내용들을 많이 쓰셨더라고. 맞아. 뭐 문서나 있으면 나오면 알려달라. 가져가게. 그런 장면이 특수청소부분들한테 내리에 많이 박히나 봐요. 그 유퀴즈 방송에서도 그 특수청소부분이 유족들이 뭔가 이렇게 슬퍼하지 물건 없어졌다. 않고 그 돈 어디 갔지? 어디다 놔뒀지?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사건을 진짜 막 소름 끼쳐 하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작가님이 특수 청소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대필 작가로도 정치인, 연예인의 글을 대신 쓴 적도 있었고, 뭐 음악에 관한, 교육에 관한 책도 대신해서 대필을 쓴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 타인의 삶을 대신 풀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과 지금 하는 일이 좀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의뢰받았다는 네. 이유로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나. 좋습니다. 특수 청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해보고요. 느낀 점이 있어요. 저는. 전반적인 범위에서 느낀 점이 말해도 돼요? 어차피 5분이면 근데 미안한데 말해도 돼요는 그냥 여기 셋이 말하러 왔는데 말해도 돼요. 그런 거 묻지 마 좀. 제가 이러고 살아서 그래요. 말해도 되는지 허락 받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 저한테 놀란 게 왜 죽은 이후에 혼자 죽은 사람의 집은 누가 청소해주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아니, 누군간 치우겠지 정도는 생각했어.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읽으면서 두 번째로 저한테 놀란 게 내가 감성이 없는 건지 왜?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사실 않은지? 와닿지 않으니까 막 스며들듯이 생각을 잘 못하겠는 게 이거를 읽어도 와 진짜 이랬어? 뭐야 너무 징그러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읽고 작가분 글 되게 잘 쓰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정말 저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인사이트를 얻거나 저에 대해 생각을 해보거나 이렇게 많이 깊게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책은. 그러니까 연애책 같은 거는 경험도 생각나고 앞으로도 생각나고 이러는데 죽음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안 죽어봐서 그렇죠. 금방 죽을 때 아니 뭐 무슨 말이야? 다음에 죽을 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저는 이 책 그 질문 해보자.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저는 자다가 꿀꺽 하고 싶은데요. 호상 아니에요? 호상이지. 자다 가는 건 근데 가족들이 내가 갔는 줄 모르잖아 그 순간에. 그래도 막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인가? 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가? 그러면 얼마나 애 같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뜻이죠. 진짜 호상은 그런 거지. 집에서 이렇게 잘 일상을 보내다가 넘어져? 내가 넘어서 뭐 안돼. 그게 아니고 넘어져서 진짜 야 말 좀 그냥 이제 가족들과 내가 갈 때가 됐다. 가족들을 다 불러드려라 해서. 근데 그랬는데 장수에 아니 그게 사람이 그게 온대.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예감이 온다. 난 그게 그렇죠.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내가 내 숨이 끊어진 걸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정말 유언처럼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 오빠는 꼭 남기고 가겠다. 그 마지막까지 이제 소통하는 거지. 그 시간 함께 쓰는 너무 거지. 슬프다. 편지를 남기겠어. 갑자기 죽기가 싫어졌어요. 너무 슬픈 것 같아. 그거 뭐죠? 다 같이 죽는 거? 순장. 순장. 뭐 한 명 죽으면 막 다 때로 묻어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전 순장 되고 싶어요. 가족들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혼자 죽는 게 왜 이렇게 무섭지? 무섭지. 혼자 죽는 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난 죽고 싶지 않아. 저희 노아의 종말 책 읽었으니까 거기 보면은 차게하고 안 죽는 운동하고 법 있잖아요. 장수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텔로미어를 보호하라. 텔로미어 보호하시고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 라스베라트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다 외웠어. 근데 빨리 죽고 싶어 그냥. 그거 외우다 죽겠어. 외우다가. 이게 근데 확실히 방송을 내가 하니까 좋은 점이 이런 거야. 다 지식이 되니까 나한테. 그쵸. 한번 수십 번씩 들으니까 이거를. 그러네. 오빠 거의 수능 수준이네. 장난 아니야. 지금 특춤 다 나와 뭐 지리에임 이런 거. 팀 마샬 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장난 아니네. 그렇지. 공부가 되더라고. 저는 이 책에서 사회 현상을 꼬집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고독사도 문제지만 뒷부분에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나오겠지만 고독사를 하신 분의 집에 가면 대부분 이미 전기는 끊긴 지 오래. 체납액에 대한 게 딱지가 붙어 있고 수도 끊는다라는 그런 고지서들 막 쌓여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야기도 저자가 했고 그걸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삶을 연속하기 위해서 전기 아니면 수도라는 것도 단절시켜버리는 사회가 그 사람의 삶을 계속 연속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분이 한 얘기에서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이 문장이 불편했거든요. 맞아.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너무 단정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아니 뭐 돈 많은 사람은 하다못해 옆에서 케어해 주시는 분이라도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둘 수 있으니까. 딱 봤을 때는 좀 불편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고독사하는 사람의 집을 치우시는 분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 계층이라든지 봤을 거 아니에요. 경험적인 싶었어요. 이미 데이터로. 그 집에 치우러 들어가면 경제력이 눈에 보이죠? 보이잖아. 그쵸. 그 뭐 동네라든가 맞아. 갖고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등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정말 유망 산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1인 이걸 가구가 들어보니까. 많아져서요? 그렇지. 1인 가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독사, 자연사 많아지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나의 죽음을 책임져 주는 걸 미리 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만약에 탄다고 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해달라. 아니면 그거를 가대출을 먼저 받아서 내 장례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쓴다던가. 아니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음. 죽고 나서의 플랜에 대한 보험이 없어. 생각해보면 그쵸. 내가 죽기 전까지가 우리가 보험으로 지금 케어가 되잖아. 네. 뭐 암에 걸리면 얼마, 응. 뭐 죽을 때까지 종신보험으로, 응. 감기에 걸리면 병원 입퇴원비, 응. 치료비 이런 것들. 근데 죽고 나서 그 금전적인 부분 말고도 내 전체적인 전부 다를 정리해 줄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 죽었을 때 어떤 예를 들어 집은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고 정리하고. 물건은 어떻게 정리하고 이걸 뭐 일부는 도네이션 할 건지 일부는 뭐 가족에게 보낼 건지 뭐 이런 것들 그치.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잖아 지금. 그게 만약에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유서가 있고 변호사를 그렇지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 남겼을 하는 텐데. 것들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거지만 네. 맞아. 그 외에 뭐 우리 같은 일반인 음. 죽으면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 지금. 자식도 없다면 더 그렇겠죠. 아 그치. 오, 왜? 그런 라이프 플랜을 세워주는 회사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관리사나. 그렇지. 그런 데드 플랜을 애프터, 세워주는 회사. 애프터 라이프. 짱인데. 애프터 라이프는 또 다른 결 아니에요? 애프터 라이프는? 그러니까 내가 등록해야겠다. 데드 내 플래너 아이디어야, 어때? 내 데드 아이디어. 플래너. 데드 플래너 괜찮은데? 데드 플랜. 근데 어감이 별로야. 데드라는 말이요? 응. 자, 아무튼 진짜 이거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런 케어가 전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살아 있을 때만 집중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사실 내가 그런 거를 보험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까요? 안 해주지? 그런 사망 전혀 보험, 안 해주지. 사망 안 해주지. 보험. 그러니까 그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것과 음. 별개로 내가 살아있던 내 생전 터전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 음. 책은 뭐 도서관에 기부를 한다든가, 음. 책장은 당근마켓 내놓는다든가 하다못해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전혀 없잖아. 내 삶 사후에. 근데 오빠, 저는 그 직업이 굉장히 망할 것 같은 게 갑자기 왜? 왜 왜 쫓치는 거야? 사실 응? 죽음에 가까웠을 때 필요한 게 없어요. 그치. 내가 뭘 들고 갈 거야? 그래도 TV 집에 다 놓여 있을 거 아니야 에어컨하고 근데 죽기 내가 전날까지. 중-꿀마당에 그게 알바- 뭔 아니,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죽고 나서 어쨌든 집에 덩그러니 TV랑 에어컨, 냉장고가 놓여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누군가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 뭐, 내가 알 바야. 근데 그 봐봐. 그러니까 그 결정을 왜 내가 안 해? 내가 봐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친구한테 다 줄 거야. 혹은 우리 엄마 다 줄 거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알바야 쓰레빠야 나 진짜 죽을 거야 이거지. 쓰레빠 뭐야? 재밌다. 알바야 쓰레빠야. 나도 따라했어. 그래도 유행어는 뭐야? 재밌어. 유행어야? 알바야, 처음 들어봤어요. 쓰레빠야. 처음 들어봤어. 아 진짜. 아니 근데 다시는 안 듣고 싶어. 너무 별로야. 아 그래? 쓰는 말인데. 그것 있잖아요. 웰빙도 트렌드였지만 웰다잉도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트렌드야? 야 나- 어디서? 우리 야 어떤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웰다잉 야 내가 너랑 모든 책을 거의 다 봤는데 무슨 어떤 책? 봤는데 그럼 그래. 2년 전에 같이 봤잖아. 그래? 뭔가 있었어. 그래서 왜 다행? 그러니까 잘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해질 것 같다. 나는 이슬의 의견에 찬성. 알겠습니다. 네, 두고 사업하시고요. 보시죠. 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자 책으로 갑시다. 책은 총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2장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녹여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장은 작가가 특수 청소를 하면서 방문했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주로. 2장은 살면서 경험한 것들, 생각들을 정리한 본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저희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총 13가지 주제 중에서 저는 숨겨진 것 11번.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연민 씨에게 나- 13번. 뭐야? 먼저 야, 뭐야? 먼저 찜하는 거야. 야 하나하나 말하고 가야지. 너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찜하는 거야. 제가 13 해도 돼요? 2개 해. 오빠 다시. 뭘 다시 13번부터 하자. 아니 오빠부터 해요. 11부터. 아, 나는 2번 분리수거. 자 이 자식. 그러면 좀 가까운 순서부터 할까요? 2번부터 하자. 네. 네. 2번 분리수거. 이분이 아니고. 2번 분리수거. 저자가 의뢰받은 집인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집이 빈틈이 테이프로 다 막혀 있어요.
착화탄으로 자살을 한 집이었고 문틈, 배수구, 뭐 환기통 이런 데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다 막았지. 네. 막혀 있던 게 아니고. 막아놨고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던 와중에 토치 램프라든지 뭐 부탄가스 캔 흔적들 뚜껑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청소를 하던 와중에 그 집안에 분리수거 박스 안에 다 카테고리에 맞게 들어있다라는 걸 보고 자기가 죽는 와중에 캔은 캔대로 포장지는 종이에 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대부분의 자살하는 사람, 고독사하는 사람은 내가 괴로워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죽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집을 누가 이렇게 청소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그치. 근데 그래서 그럼 왜 했겠어 이 사람이? 청소를 근데 들어봐봐. 청소를 하고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계단을 내려오던 와중에 그 사람이 살던 빌라에 계단을 청소하시던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집 청소하러 왔냐. 그래서 되게 좋은 분이었다. 명절이면 식용유 세트도 주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타인에게는 화살이 되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스스로를 죽일 만큼 괴로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느꼈어요. 이 챕터를 보고. 이 자살하신 분처럼? 네. 그러니까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이거를 내 주변 사람한테 받은 상처인데 그거를 나 스스로밖에 못 껴안는 거지. 성격이 그런 사람인 거지. 회사에도 제 주변에는 없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 스트레스를 준 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상사가 정말 막 괴롭혔어. 근데 그 사람한테 그만하라고 말 한마디 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끝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용기. 네. 저는 그렇게 살진 않지만 근데 가장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저는 나한테 뭐라고 가장.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두 마디. 욕부터 일단 욕. 쌍욕. 데려주면 이제 데려주면 욕으로 받는다. 말로 봐. 데려주면 욕으로 받는 펭수. 그런 그러네요. 사람인데 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살을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엔 자기 자신이 생을 끝내는 거. 착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근데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봐. 나는 그 분리수거는 본인 삶에 대한 태도인 거고. 그쵸. 네. 치워주는 사람이 이거를 뭐 잘 치웠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네. 맞아요. 내 삶을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갖고 있던 나의 전도하고 가치관 싶다. 정도겠지. 그럴 수 있지. 생활 습관이나. 사회 규범을 그렇지 그냥 준수했던 지키는- 거니까. 뭐 그 정도인 거지. 사실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나는 오히려 이 생각이 든다. 그쵸. 근데 무슨 의미가 저자가 있어? 좀 스스로 상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건물 청소하시는 아까 할아버지 처음에 얘기했잖아. 네. 소설가라고. 그분의 말을 듣고 본인의 감정을 감정을, 더 많이 어. 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있죠. 저는 제가 이입을 해봤는데 누구의? 할아버지? 저 자살하신 분에게 아. 저를 이입해봤는데 1장 2번에 자살하신 분. 2장에 네. 2챕터. 이 챕터. 2챕터? 이 챕터 맞아. 챕터 2. 분리수거.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지. 이거 좋네. 자살하신 그분께 이입을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착화탄을 터트리고 곧 죽잖아요. 근데 바로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그쵸. 가스를 들이마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차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을 청소를 잘 하시던 분이기도 했고 주변 정리를 시작한 거죠. 시간을 벌기 위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자살할 용기가 엄청난 거거든 사실. 진짜 그쵸. 최고의 용기인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만화책을 봤는데 그 좀 오래된 만화책인데 베르세르크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아니요, 몰라요. 뭐예요? 뭐 고전 만화 같은 거요? 중세 시대 만화? 그렇지. 맞아. 그 이름이 약간 그래 맞아. 근데 이게 뭐 난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보는데 지금 40권까지 나왔거든. 네. 근데 한 권이 나오는데 한 2년씩 걸려. 만화책이. 80년 걸린 거예요? 아니 그렇지. 80년 너 살았다고?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만화책이 한 권당 뭐 1년 반에서 2년씩 걸리더라고. 와, 어느 나라 작가인데요? 일본. 일본 작가도 그러더라. 근데 그래서 내가 20대 때까지 이걸 한 20 몇 권까지 보다가 도저히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거야. 기억이 안 나. 한번 보려면 앞에 걸 다시 다 봐야 돼. 맞아. 미치겠어. 뭔지 알지? 근데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진짜 몇 년 만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 4-5권이 남아 있더라고. 다행이다. 그나마 어. 한 10년은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쌓아서 봤네. 생각해보니까 이 만화책을 또 보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번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약간 그런 것들.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건 내 얘기야. 집에 가서 볼 거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건 자살할 용기가 대단하다는 건 네. 난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 만화책을 봐야 돼서? 베르세르크 뭐 예를 들면 밑에 걸 만화책일 수도 있고 봤었어야 돼도. 다음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활약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 더 살아야만 다음 월드컵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쵸. 뭐 그런 의미들. 예를 들면 뭐 손흥민 다음에 또 어떤 슈퍼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의 뒤를 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살할 용기가 없다는 거지. 자살할 동기가 부족하다. 근데 사실 자살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그렇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죽는 기다리는 거 거죠. 있어. 나는 이제 이 하나의 작은 예고 사실 이거는. 저는 없어요. 저는 왜요? 해외 여행을 기다리네요. 아, 그렇지 뭐 그런 거. 코로나가 그 그 전엔 끝나. 죽을 수 없어요. 야, 가서는 죽어도 되는 거야? 어딜 갈지 일단 정해보고. 아, 어디 가장 가고 싶은데? 저는 오로라 보러 가고 싶어요. 아이슬란드. 응. 그거는 약간 버킷리스트. 바켓? 바켓. 발음 좀 해못 가겠는데. 바켓. 진짜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해외 사람 어행이 아니고 그냥 발음 좀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 진짜 많던데. 어디 가고 싶어? 해외여행이요? 그럼 뭐 국내 여행이겠어? 너무 많. 포르투갈. 아니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데 있잖아. 여보세요? 전 유럽 가고 싶어요. 유럽 어디? 유럽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유럽 많이 안 가본 유럽 가고 싶어서 포르투갈. 전 가봤습니다. 오 진짜 저 가봤지? 포르투갈 안 가봤어. 스페인만 가보고 포르투갈 못 가봤어. 아, 나 조지아도 가보고 싶어. 커피. 커피? 진짜 좋대요, 조지아가. 누가? 누가? 블로거가. 조지아 근데 어디 저걸 거예요? 말이라고 하고 앉았네. 러시아랑 유럽 경계, 동유럽 쪽에 있어. 유라시아예요? 약간 슬로바키아 약간 이쪽. 아, 그럼 슬로바키아를 가. 싫은데요? 그래? 응. 자, 아무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번 여기까지. 네. 자, 넘어갑니다. 좀 빠른. 우리 너무 처지는데? 자, 빨리 갈게. 11번. 만화책. 참. 11번. 저도 야, 임마. 11번째 저도 만화책 읽었어요. 저 며느라기. 나. 친구가 만화책 선물해줬어. 진짜 며느리라서. 며느라기. 근데 며느라기가 며느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며느라기 뭔지 알아요? 며느라기, 멸치? 사춘기. 내가 나 만화책 며느라기 읽어 했더니 남자친구가 왜 며느리 될 거라서 며느라기 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맞아 사춘기 기. 사춘기 갱년기 며느라기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너한테 현실을 직시하라고 준 거야? 너무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 친구 그러니까 2년 전에 선물한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다고? 네. 왜냐면 그때는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치 안 남일이니까. 읽었다가 갑자기 읽어볼까 해서 읽어보고 재밌어? 읽다가 꾸겼어. 열받았어.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어머님이 아니, 그렇게 거기- 안 살면 이거 혹시 아니시겠지? 아니시겠지. 자, 네.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 네. 사랑한다고 하고. 행복하세요. 1장의 11번째 이야기, 숨겨진 것. 난 이거 가장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였어. 어떻게 경찰이 그 숨겨진 식칼을 발견하지 못했나? 깜짝 놀랐다. 그 경찰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라고 여기 적었거든. 근데 매트리스를 해체하면서 맞아, 찾은 맞아. 거니까 그것도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도 그거를 숨긴 그 부부도 빠졌거나 옛날에 넣었거나 그랬지 않았을까요? 아, 이번에 자살할 때가 아니고 자살할 때가 아니고 이 자식 한번 내가 진짜 언젠가 한번 죽인다. 그래서 넣어놨는데 빠져버린 거야 뒤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챕터 보면서 삶의 양면성이 좀 담겨 있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땐 안정적인 부부같이 보였고 화목했고 아이는 없어 보였지만 없어. 사진도 많고 집에 귀여운 것도 많고 다복하게 살았구나. 그런 부부가 같이 한날 한시의 삶을 끝냈구나라고 생각하고 청소를 시작했는데 매트리스를 분해하다 보니까
칼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야가 바뀌면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뭐 화장대 거울에 립스틱으로 개새끼라고 개새끼라고 써 써있었다. 있었고 음. 뭐 사진이 찍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맞아. 눈에 보였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누구도 모르죠. 그들의 삶이 근데 이러면서 어땠는지는. 계속 상상하잖아. 응. 진짜 픽션처럼. 근데 나는 이거 진짜 불쾌했어요. 아니 안 좋은 것 같아. 상상하는 본인한테. 게? 아 맞아. 본인의 정신 건강이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맞아. 나는 오히려 이런 일은 우리가 회사 일하면서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하잖아. 네. 회사 일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 사념이나 상상을 계속해서 주입하잖아. 이게 난 나한테 너무 큰 정신병 데미지를 걸리죠. 나 진짜 그럴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책을 써서 이런 직업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음을 알리는 건 좋은데 김한 작가 본인한테는 가장 이게 독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근데 좀 감성적인 편이신 것 같긴.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야. 음.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계속 음. 감정을 몰입하고 대입하고 아 이러지 않았을까? 이건 이거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은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퇴근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 계속 그런 생각을 담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더군다나 책까지 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집을 방문할 거고 청소를 할 텐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담아왔을 거고 모든 사건들 모든 집을 청소할 때마다 매번 감정을 실진 않겠죠. 그러기엔 정말 기가 많이 빨리 실 힘들 것 테니까 같아요. 뭐 조절을 하시겠죠. 하긴 또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그래도 책으로 이렇게 내려면 골라낼 만한 각인된 이야기들을 케이스를. 그치 했겠지. 맞아. 아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이렇게 좀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상처받을까 봐. 이런 걸로. 시카를 찾은 것 때문에 이야기가 가장 맞아. 그랬어요. 반전이 있었고 그래서 제목이 숨겨진 그 것이지 않을까요? 처음에 이제 침대를 해부하는 과정을 한 두세 장에 걸쳐서 굉장히 오래 풀어내거든. 매트리스의 그 죽은 자의 피와 냄새, 썩어서 부패한 그것들을 해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스프링도 다 일일이 그렇지. 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해서 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부패해서 혼자 고독사에서 죽으면 침대에서 죽을 테니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몰라 내가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근데 거기서 뒤에 시칼이 나왔다는 반전 그리고 그걸 경찰이 증거로 찾지 못했다.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을까?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거울에 개새끼라고 쓰여 있었고 뭐 사진을 찍은 흔적도 있었지만 또 거기서도 그거를 또 반전이야. 반전으로 또 지우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고 립스틱의 그 욕을 사진을 다시 잘 액자에 꽂아놨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감히 해석하는 건 되게 힘든.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삶을 누군가가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고인의 입장에서 불쾌할 것 같아요. 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거 말고 쌍쌍바라는 이야기도 다음에 나오잖아. 네. 어떤 20대 여자가 혼자 맞아.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한 집에 갔는데 모든 물건이 다 두 개야. 두 개씩이었다는 거지. 그릇이나 뭐 라면도 2개 그리고 심지어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도 쌍쌍바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와 함께 둘이 사는 삶을 살다가 그 사랑 또는 그 삶이 끝나버리고 그래서 삶을 마감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되죠. 사실 남이사. 아니 뭐 그럴 2개를 수도 놓든 20개를 놨든. 사실 이거까지 감상적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본인한테 해로울 것 같고 대신 이거를 정말 해석해야 되는 직업은 따로 있잖아요. 경찰이나 형사 같은 뭐 프로파일러. 네, 범죄 분석하는 분들은 사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상이 아니고 정말로 정밀하게 그게 따져보는 직업이니까. 거죠. 네. 그거는 그들에게 맡겨두고 이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으로. 자. 근데 글을 써야 해서 출연한 것 같습니다. 이 2개씩 있는 거. 나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로워서였던 것 같아.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그 느낌. 그 쌍쌍바 맛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집에 예를 들어 밥그릇을 2개, 국그릇 2개 놓는다는 게 맞아. 구비하고 있다는 게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혼자 살아도 맞아. 밥그릇, 국그릇 하나씩만 갖고 있다? 정말 나를 위해서만? 아니지. 그거는 힘들지. 그치. 손님 거 있지 보통. 그치. 친구 집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뭐 더 사야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뭔가 그냥 내가 진짜 혼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었을까. 여기 저자도 그렇게 썼던 것처럼 마지막에 인생이란 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함께 먹고 살려는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한테 배신을 받아서 아니면 이별을 통보받아서 자살을 한 게 아니어도 2개씩 있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 했다. 그런 삶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연인?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도 오빠가 말한 대로 2개씩 있다는 거는 외롭지 않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나도 여기 동의. 자, 13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영민 씨에게. 네, 다른 장 같은 경우는 죽으신 분의 집에 들어가서 혹은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면서 느낀 사념을 풀어놓잖아요.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뭔가 편지처럼 글 형식이 쭉 이어지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당신을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워하고 있고 당신의 죽음을 이만큼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절하게 표현했는데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써서 그런지 와닿았어요. 어떻게 와닿았어요? 그래, 그걸 얘기해줘야지. 아니 끄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어가죠. 좀 아프시다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네. 이 주인공분이. 그래서 큰 아파트에 혼자서 20개가 넘는 약봉지를 먹다가 뭐 했으며 담담하게 표현을 하는데 처절하게 병마와 싸웠던 모습을 그려낸 것들이 와닿았고 개인적으로 저희 이모부가 진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기억들이 같이 겹쳐져가지고 좀 더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소위 내 이야기 같은 대입돼서. 느낌. 그쵸.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남은 가족들이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거를 많이 전하니까 그리고 네. 이 청소하시는 분한테 동생이 연락해서 잘 부탁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도 전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돌아가신 이제 이모부의 가족들이 부탁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13번째 이야기는 특이하게 1장의 이야기들 중에서 굉장히 사랑을 다복하게 받다가 그런 삶을 사시고 고인이 되신 분의 이야기여서 사실은 정말 축복받은 거죠. 본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또 그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도 그만큼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예의를 갖추게 된다고 해야 될까? 더 정성?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냠냠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 나는 그게 이 책이 주는 힘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공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루잖아. 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죽음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 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네. 근데 지금 말했던 대로 내 이모부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네. 또 다른 지금 여기 나오는 한 20가지가 넘는 에피소드들이 이 사람들 각자에게 뭔가 주는 그 중 하나의 경험이라도 공유가 된다면 사람들은 이 책에 나는 더 지금 냠냠이처럼 읽으면서 많은 의미를 줄 것 같아. 네. 그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고 내 이야기로 느끼는 것. 이 책의 힘인 것 같아. 제일 에세이다웠던 장인 것 같긴 했어요. 이 장이. 그 9번째 이야기 서가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방 한가득 웬만한 사람 키보다도 큰 책장을 꽉 채울 만큼 책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책을 다 정리를 하나하나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종류도 많고 주제도 다양한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남자일까? 혼자 막 상상을 하면서 책을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유가족이 말을 해주기를 남편을 먼저 일찍 보내고 맞아. 남은 여생을 사시면서 이 서가를 그대로 유지하신 어머니의 집이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부부가 함께 한나라시에 죽지 않으면 언젠가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게 되고 그를 보내고 남은 삶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생각하면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집을 그렇게 바로 청소하지도 못했고 할머니가 쓰시던 뭐 화장대 아니면 장롱도 같이 쓰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보고 아직도 갖고 계시네 이랬었거든요. 그렇겠죠. 몇십 년을 함께한 부부였으니. 그것도 흥미롭다. 그 서재. 우리도 지금 다 각자가 책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이 난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이나 예측이 될 것 같거든. 그렇죠. 서로의. 그럴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네. 어떤 책이 네. 꽂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렇지. 사람 뭐 취향도 알 수 있고. 나처럼 뭐 만화책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직접 샀어요? 응. 아까 그 배 배. 뭐였지? 베르세르크. 아, 다 샀어요? 40개밖에 안 되나? 나 원피스 97권까지 다 갖고 있는데. 아,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서 봐. 진짜? 대박. 왜? 만화책만 한 300이 뭐야? 한 5, 600권 될 걸? 저도 이누야사 모았다가 다 팔았는데. 나 만화책 안 봐. 펠스 왕자. 근데 확실히 만화책이 근데 그게 있어. 예전에는 다시 맨 앞부터 보는 게 재미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정말 이제 소장의 의미로 넘어가가지고 앞에 1권부터 97권까지 못 보겠어. 이거 언제 다 봐? 맞아. 근데 그거 내가 예를 들어 38권까지 읽었으니까 계속 읽고 싶은 거죠. 궁금해서가 아니고 뭔가 내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이제 노력이지. 노력이야. 단계가 넘어갔어. 어렸을 때 뭐 고등학생 때는 막 궁금하니까 막 맞아. 사고 그런 건데. 재미로 사는 건데. 끈기에 나 스스로의 끈기? 여기서 멈출 순 없잖아. 내가 97권까지 샀는데 98권을 안 사? 그러네. 거의 80세까지 모으시겠네요. 이거 150권까지 나온대. 작가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 몇 살이에요, 작가는? 몰라, 뭐 나이 모르겠어. 대단하네. 한 50대는 됐지. 어쩐 오빠의 서가는 그래 다양한 말할 수 책이 있을 있다. 것 같다. 다양한 책이 있다. 다양한 책이 있다. 자, 1장 간단하게 봤고요. 2장 보겠습니다. 2장 해야죠. 저는 이거. 당신은 살릴까 나를 살릴까? 착화탄으로 자살하면 많이 고통스럽나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물으시죠? 했는데 지금 차를 가지고 착화탄 3개를 샀다. 산속에 왔다. 자살을 하려고 한다. 너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래서 작가가 본인의 일이나 그런 자살에 대해서 썼던 블로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한 사람이죠. 이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살을 막아낸 에피소드였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경찰들이 일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렇지. 자살을 한 사람 보내잖아. 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어디 계시냐 본인이 계신 대로 오겠다 또 와서 자기 신분증이랑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설명을 하고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 장난 전화일 수도 있는 거고 허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맞아. 그리고 이런 전화를 받는다는 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이라서 없을 일이지 흔치 않은 일이 아니고 없을 일이죠. 없을 일이지. 그렇기 그치. 때문에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봐야지 사실은. 근데 그건 한 번이면 되는데 5번이나 얘기했어요. 응? 이 사람은 119에도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그 경찰서에서 알겠다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글로 바로 가라고 하겠다고 해서 출동한 사람한테 또 설명하고 출동한 사람이 관할 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해서 지구대 가서 또 다시 설명하고 답답한 행정이긴 한데 이 사람이 직접 들은 거니까 네. 결국은 이 사람한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말이 와전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한 명이 진술서를 쓰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거가 빠른 속도로 전달이 돼서 바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증명된 거를 다시 또 설명하고 마지막에 작가가 이렇게 썼더라고. 언젠가는 내가 당신의 자살을 막은 것을 용서해주면 좋겠다. 나는 그 순간 살아야 했고 당신을 살려야만 내가 계속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냥 폭력적인 거라고 보는 거야. 본인도. 내가 뭐라고 너의 자살을 막아라는 게. 그치.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쁜 새끼라고 문자가 왔죠. 맞아. 사건이 끝나고. 근데 내가 봐도 맞아. 그쵸. 무조건 자살하면 나쁜 거야. 자살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폭력적인 거거든. 그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쵸. 자기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내 삶을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는 이 용기를 언제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자살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결정권까지 그걸 우리가 막은 거니까.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누구도. 그쵸. 그건 사실 본인의 선택인 건데 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죽음을 막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컨택이 된 이상은 나랑 옷깃이 그쵸. 스쳤으니까 그치.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들으면 음. 근데 뭐 그것도 들을 수 있을까? 어차피 혼자 죽은 건데. 이미 출동했는데 끝나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 이 자살한 사람도 사실 죽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죽으면 되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연락해서 정말 많이 아픈가요? 몇 개나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구원의 메시지. 맞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행 메시지. 네. 그러니까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럴 내 얘기 수 좀 있어.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챕터의 가격이라는 주제로 이런 거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지 않나? 뭐가요? 이런 뭐 자살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유튜브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유해 영상으로 신고될 것 그런가? 같은데. 폭탄 만드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
나오죠. 그것도 약간 애둘러 나오죠. 근데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볼까요? 생각보다 검색해서 안 나오는 건 없는데 이렇게 굳이 누군가의 블로그 글을 보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한다는 자체가 근데 그쵸. 이거 내 유튜브 계정으로 자살하는 법을 치고 싶지가 않다. 그래. 나중에 나 진짜 그거 다 뭐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아 잡으러 오나? 아니 뭐 다 트래픽 돼서 오빠 앞으로 연관 검색어에 그러니까 다 그런 것만 나올 자살하는 거예요. 법, 뭐 잘 죽는 법, 뭐 이거 응. 나올까 봐. 아무튼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도 넘어가는 거야? 그래? 이것도 연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묻는 남성의 전화가 왔죠. 그치. 그래서 뭐 얼마예요? 얼마 후에 발견되셨는데요? 일주일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방은 어느 정도, 구조는 어떻게 되죠?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네이버는 자살 키워드를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습니까? 나오지 않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가격. 네. 음. 그래서 전화가 와서 뭐야 이 사람라고 하고 끊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죠. 이 분이랑 통화하신 적 있죠? 이분이 자살했는데 최근 통화 기록에 본인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반대로 자기와 옷깃은 스쳤지만 이유를 몰라서 방어하지 못한 경우를 그 다음 이야기로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금액이 얼마야 근데? 원룸 청소는 20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20만 원부터니까 그거 이유는 유퀴즈에 나왔던 거지 아닌가? 기사에서 봤어요. 음흠. 저자가 김환이라는 분이 죽음에 가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응?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가까이 있어서 너무 힘들 근데 것 그렇게 같아.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레짐작하는 거잖아 지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들 것 같다는 그냥 어쨌든 예상. 응. 왜?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소뚜껑을 보는 마음인가라는 주제에서는 자기 앞집에 있는 사람이 인기척이 없어서 죽은 건가? 설마? 경찰에 연락해야 되나? 막 이런 상상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봤는데 구더기를 쓰레기통에 담는 꿈을 되게 자주 꾸신대요. 그러니까 맞아. 워낙 시체 흔적을 많이 보니까 시체 흔적에서 이제 구더기나 날파리가 항상 꼬이니까 그런 걸 보면은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지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피아노를 쉰다고 하기도 했고. 네, 마지막에 봤어요. 이거 참 그래. 저자가 198페이지에 나처럼 온갖 일을 겪으며 매사에 동요가 없어진 무감한 자보다는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통화가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좀 한 번 더 생각해봐 라고 말했거나 세상은 아직 살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거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워낙 죽음에 닿아 있으니까 지금 말한 대로 사실 저자의 삶이 죽음을 정리하는 일이잖아. 네. 야 진짜 무슨 장례식장도 아니고 죽음을 이렇게나 평소에 많이 그냥 내 일상에서 계속 만난다는 게 문의 전화도 다 죽음이야 지금 앞에 두 케이스도. 그러니까 일상이 죽음인 거죠. 왜냐면 죽음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직업이니까. 그거랑 달라요.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을 보내고 유가족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그렇지 그런 안내를 하는 그걸 거지. 행정적인 절차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들에게 고용된 거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퇴근 후에는 일과 내 삶이 분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 직업이 분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사실 직업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일의 강도가 너무 세서 충격이나 그렇지. 여파가 크니까. 당연하지. 사람이 곱게 죽어도 그 시체를 다룬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쵸. 이거 뭐 칼에 찔려 있고 막 5개월씩 막 부패하고 썩어서 막 녹아 있고 냄새 나고 그 시체를 치우시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흔적을 지우는 일조차도 그렇지. 힘들죠. 이 직업은 소명 의식이 없으면은 저는 계속 못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과 소명 의식이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직업이 진짜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당장 생각나는 게 종교야. 종교인.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스님들은 그 뭐 법당에서나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서의 내 삶도 그냥 목사인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없죠. 네. 항상 뭐 밤에도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시겠지 뭐 아무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삶이 24시간 다 그것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런 거라면 사실 이건 직업으로 분류하기 힘들다라고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2시간 뭐 이런 거 적용하듯이 네.
물리적인 시간으로 퇴근이란 게 있겠지만 근데 이건 직업병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뭔가 그 이후의 삶이 일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그게 24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행을 하고 스스로를 정비하는 그게 자기의 일과 연장돼 있기 때문이지 이 사람은 그걸 끊어내고 싶지만 직업병인 거죠. 뭐 온오프가 있겠죠, 이분도. 뭘 직업이죠. 보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전화를 뭐 9시 이후에 안 받겠다. 그 실제로도 그렇대요. 밤늦게 오는 전화 안 받는데요. 충동적으로 오는 전화도 너무 많고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는 전화도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필터를 맞아. 하면은 그거를 맞아.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 있는데 워낙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심지어 부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정말 이분은 시체의 흔적을 치우시지만 시체를 마주해야 되는 그런 직업도 있는데 그치, 그런 그치. 분들도 뭔가 직업병이 있겠죠. 상상을 해보잖아.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산다면 어떨까라는. 그랬을 때 나는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정리하고 나왔어. 네. 그리고 저녁 뭐 짬뽕 한 그릇 먹고 집에 와서 예능 프로를 봐.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네 되게. 예를 들어 그렇게 산다고 치자고. 짬뽕. 근데 그거 짬뽕 먹고 뭐 저녁에 이렇게 예능 프로 보는데 과연 신이 날까? 나 그래도 나 오늘 진짜 하루 뭐 이렇게 알차게 살았어.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베르세르크 봐야지. 중세 시대로 퐁당 들어가야지. 원피스라고 해줘라. 원피스 좋아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로 들어가야죠, 원피스. 자, 그래. 뭐 할 말이 없네. 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힘든 일이야. 근데 나름의 성취감도 있다고 하셨어요. 깔끔하게 벽지를 다 뜯어내고 청소를 마친 집을 봤을 때 상쾌하고 후련한 그런 느낌이 좋다. 청소라는 직업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당신은 살릴까 나를 살릴까 그리고 가격 두 가지를 봤습니다. 네. 이게 에피소드 이제 하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이나 혹은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다 내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보고 있다.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가난이 죽음과 어깨를 맞닿아 있다라는 표현이 저희가 말하기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삶을 끝내는 빈도가 더 많은 거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런 추운 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병원인데 일반 병원 말고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 그걸 뭐라고 하나? 병원명 그런 게 따로 있어? 있어요? 모르겠네. 그런 병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나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병원이 있는데 국가 소유겠죠? 확진자 수가 워낙 증가하고 있어서 병실이 없어서 나가라고? 거기를 맞아. 비운 거야. 맞아. 그래서 봤어. 치료를 받으시던 노숙자분들이 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자리를 뺏기기 쉬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이해해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걸 나쁘게 봐서도 안 되는 게 난 자본주의라고 봐.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하니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선순위는 코로나 위급 환자가 먼저고 노숙자의 병동은 후순위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한 거겠죠. 좀 냉정하지만. 공립이라 그런 거죠. 사립은 정말 다들 1인실 하면서 자기 돈 내고 치료 잘 받고 있죠. 그치. 절대로 안 그쵸. 쫓겨나죠. 돈이 당연하지. 있으면.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자본이지 말 그대로. 자본이 주는 힘이고. 자본주의의 키 메시지는 그건데 저자의 키 메시지는 점점 고독사라는 의미는 없고 고립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독사가 말 그대로 죽은 가난한 사람 혼자만의 결정으로 죽은 게 아니고 무관심 혹은 사회 제도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고립돼서 죽게 된 거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것도 함축되어 있는 것.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칼에서 나온 전기 다 끊겨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웃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전기가 끊기건 불이 뭐 한 달 동안 꺼져 있건 그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 방조가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건 이웃의 잘못일 일도 없다고 봐. 이웃의 나는. 잘못 없죠. 이웃의 잘못 없는데 제 말은 캐치할 수도 있었겠다. 아니 이웃한테 제가 시키려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동네를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지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도시락 배달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려고. 살아 있는지를 네. 보는 용도도 있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는 뭐 그냥 진짜 집 앞에 박스 갖다 놓고 매달 거기에다가 네. 음식 갖다 놔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것도 사회복지의 일환인 것처럼. 사회복지의 일환일 수 있겠네요. 90세 이상 노인분들은 그 사회에서 뭐 돌봄 서비스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것 다 또 혈세네요. 그렇죠. 할 말이 없네요. 자, 아니 혈세라고 말할 수는 없고 세금이네요. 나쁘게 쓰는 건 아니니까. 네네. 나쁘게 쓴다고 생각하나 보지. 나쁘게 냠냠이가. 쓰는 거 아니죠. 저희 할머니도 반정부적이네. 아니. 잘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저희가 친정부야? 돈만 있으면은 사회복지를 퍼뜨리고 싶지만 어렵겠네요. 아무튼 네, 됐어. 여기까지.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하고 자 아무튼 조금 두서없이 또 책을 살펴봤는데요. 책에 대한 추천, 비추천. 비추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이거 작가님이 듣고 계시나? 유퀴즈 방송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뭐 약간 갈등되는데 저도 비추천하겠습니다. 저도 비추천. 3B. 3B. 슬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웃으면 우리가 안 되지. 엥? 다 웃어놓은 거. 너무 좀. 아니 우리 뭐 개인의 취향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책은 쉽게 읽히게 포장, 쓰셨어요. 구어체로. 오히려 이 책이 소설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소설책으로 봤습니다. 네. 다 있었던 일이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약간 소설이었으면 좋겠네요. 비추천을 한 이유가 나 스스로 죽음에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도망쳐.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그 주제가 너무 나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지금 방송 전체적으로 너무 무거워요. 완전 무거워. 네. 지금 너무 무거워. 근데 웃음이 실종됐어. 이 책을 다루면서 저희가 하이텐션이기는 어렵죠. 네, 너무 가벼워 보일 수는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음 책은 괜찮을 것 같아. 넷플릭스. 그 다음 책은 재밌을 것 규칙 같아요. 없음. 네. 아무튼 그렇다. 네, 전 소설책으로 봤습니다. 네. 샀다. 샀어. 좋아하시겠네요, 작가님이. 무거운 마음이었죠. 읽는 내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제가. 좀 다음 책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좋습니다. 죽음 주제는 좀 넷플릭스 봐요, 다들? 안 봐. 구독도 안 해요? 구독하죠. 나 안 해. 전 해요. 나도 해. 네. 웨이브랑 티빙 봅니다. 알겠습니다. 웨이브. 웨이브로 하세요? 그거 왜 봐요? 웨이브랑 티빙. 그거 공중파가 많아서. 아무튼 예스. 오늘 죽은 자의 집 청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